딸아,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구나.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딸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사세요. 저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30년간 홀로 딸 둘을 키운 저에게 첫째 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10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딸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을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딸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심지어 법적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김미선, 올해 58세입니다. 28세에 이혼하고 당시 5살, 3살이었던 두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집까지 날리고 가족을 버렸죠.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해주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갈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고생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10년 후 저는 제 중개업소를 차렸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제 중개업소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2채 샀고 예금도 상당히 모았습니다. 총 재산 12억. 엄마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딸들은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딸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큰딸 수진이가 30세에 결혼했습니다. 의사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준비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했습니다. 저는 결혼 비용 5천만 원을 선뜻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신혼집 전세금이 모자라는데. 엄마, 신혼여행 비용이. 엄마, 가구 사는데. 끝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총 2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수진이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하기 힘들어요. 엄마, 시댁 행사가 있어서 못 가요. 엄마, 저희도 바쁜데 자주 오시면 부담돼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더 심했습니다. 28살에 대기업 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또 결혼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민지의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문병을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왜? 인사는 드려야지.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민지 시어머니가 제 중개업소로 찾아왔습니다. 김미선 씨죠? 네, 그런데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사업하신다길래 혹시 부동산 투자 상담 좀 받으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민지가 거짓말을 한 것을. 진짜 문제는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제게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수술하는데 올 수 있어? 엄마, 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민지야, 너라도. 엄마 저도 출장이에요. 결국 혼자 수술받고 혼자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퇴원하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미선 씨, 딸들은 어디 갔어요? 바빠서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울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뭐 했지? 퇴원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큰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엄마 재산을 미리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둘째 민지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니랑 상의했는데요. 엄마 재산을 미리 저희한테. 너희들이 짜고 한 거구나.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중에 세금도 많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들이 제 돈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딸들이 그런 생각인지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업 실패해서 재산을 다 잃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진짜요? 응. 투자 잘못해서 건물도 다 팔았어. 엄마 그럼 지금 뭐 남은 거 있어요? 전세 보증금 정도? 또 침묵. 엄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후 한 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빚을 졌대. 그 말을 하자 민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딸들은 제 돈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딸들만 생각하며 저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TV에서 동물보호소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들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운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후원금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 다음 날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전 재산 12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보호소 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해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제 사망 후 전 재산은 동물보호소에 기부한다. 자녀들에게는 법적 최소한의 유류분만 인정한다. 그런데 한 달 후 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수진이 우연히 제 서류 가방을 보고 유언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과 민지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10억을 동물보호소에? 미쳤어요? 내 돈인데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엄마, 저희는 엄마 딸이에요. 딸? 수술할 때는 어디 있었어? 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너희는 내 돈만 원했잖아. 내가 망했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했잖아.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희가 직접 말했어. 재산 정리하라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그 후 딸들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손주들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위들이 나섰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돈 제가 쓰는데 왜 너무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수술할 때 어디 있었어요? 사위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들은 결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58세 어머니, 딸 제치고 10억 동물보호소 기부 논란.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갈렸습니다. 효도 안 한 딸들이 문제. 그래도 자식한테 줘야지. 본인 돈인데 본인이 쓰는 게 맞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딸들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30년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하지만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들이 수술할 때 병문안도 안 왔습니다. 재산만 노렸죠. 진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딸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감정 필요합니다. 정신 감정? 내가 미쳤다고? 법정에 섰습니다. 딸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정신은 멀쩡합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수술 당시 딸들이 오지 않은 병원 기록, 재산문의 전화 녹음, 망했다고 했을 때 연락 끊긴 통화 기록.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따님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제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그 후 저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이 강아지 입양 가요. 정말 잘 돌봐주세요. 순수한 생명들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고 싶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보호소에는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 생겼습니다. 김미선 보호센터. 그곳에서 매일 아침 강아지들을 돌봅니다. 애들아 밥 먹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강아지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58세.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